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라면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다 보호받아야죠. 윤석열 삼행시로 윤. 네, 윤석열 후보님. 석연치 않은 행보를 많이 보이셨는데. 자, 그러면 다음 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번이. 네, 이제 남각이든요. 실제로 윤석열 후보가 지금 굉장히 여성들에게 인기가 없는 후보라는 여러 가지 뭐 조사 결과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20대 여성들의 표심을 위한 비단 주머니도 좀 하나 좀 준비해서 드렸는지도 좀 궁금했습니다. 제일 놀랐던 게 제가 정책적으로 젠더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는 할당제 정도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 젠더 논쟁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정도면은 술 한 마시죠. 대표님은 할당제라는 것 자체를 일단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어떤 방식이 될까? 할당제는 보통 한시적인 제도로 이제 운영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임시적인 조치로는 가능하겠지만 영구적으로 할당제가 있는다는 거는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근데 약간 뭐 여성 할당제 폐지 이런 것들이 어찌됐건 이대 남들에게 되게 환호받는 정책들이었던 것 같고 되게 든든한 지원군이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좀 의식하게 되거나 그런 것들은 없으세요? 저는 할당제 폐지에 대해서 여성 할당제뿐만 아니라 어떤 할당제도 반대하고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됐던 할당제가 여성 할당제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역으로 그럼 할당제가 지금까지 한 10여 년간 확대되면서 최선의 대안이었느냐 돼가지고 아니라 보거든요. 여전히 사실 어떤 사람들을 배제하는, 꼭 여성만이 아니더라도 어떤 인구군을 배제하는 시스템이 견고한 상태 안에서 할당제는 무용하다라는 식으로만 메시지를 내시면 사실 또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른 대안은 없이 이것만 때린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대안이라는 것도 우리가 수치적 평등이라는 것이 그럼 우리가 지향해야 될 평등인가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경쟁이 유의미한 환경이 되게 하는 기 위해서 기회의 평등에 대해 저는 누구보다 제가 교육봉사단체를 했던 사람이니까 항상 강조하는 사람인데, 한 30년, 40년 전부터 여성의 임용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교감, 교장 임용 비율 보면 여성이 50% 상회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걸 굉장히 자연스러운 변화를 보는 것이죠.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확대되는 과정 속에서 당연히 이제 그러면은 임원진 또는 매니지먼트의 비율까지도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는 건 점진적이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진적 변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고, 반대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요. 자연스러운 변화니까. 근데 지금 이제 보통 할당제나 아니면은 그 여성 임원 비율 조정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수치적 평등은 내일 이뤄야 되기 때문에 당장 이거를 강제로 조정해라. 그래야만 좋은 회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저는 그건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점진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이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80%를 웃돌고, 그래서 여성이 남성보다 대학에 조금 더 가거든요. 여성이 대학을 더 많이 졸업을 하는데도 여전히 뭐 남녀 평균 임금 격차가 그만큼 난다든지, 아니면 검찰처럼 사실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이런 거예요. 저는 유리천장 깬다라는 논리에 대해서 한번 깨면 중요하다 이런 식의 논리 전 안 좋아하거든요. 점점 저는 피라미드를 쌓아 올라가야 된다는 느낌인 것이지, 어떻게 사다리 한 명이 타고 올라가서 퐁 깨고 나면은 뭔가 달라질 것 같은 환상을 좀 벗어나야 되는 게, 그 논리의 끝판왕이 여성 대통령 박근혜예요. 그러니까 제가 냉정하게 말하면 그때 그 캠프 자체가 그걸 계속 밀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는데, 그건 사회 인식 여성 대통령 박근혜 만들어 세상이 바뀐 게 있나요? 여성 그런 구체적인 예들을 들어서 얘기를 하면 아주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뭐 통계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영화학 전공자니까 영화 비유를 좀 들어보자면, 영화 쪽에 스컬리 효과라는 게 있어요. 어렸을 때 엑스파일을 보고 자란 여성들이 공대에 진학하는 비율이 훨씬 늘어났었던 연구 결과고, 그 엑스파일 좋아했었던 여성들이 아 나도 과학자가 될 수 있구나라는 상상을 할 수 있었다는 추론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의 연구 결과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사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한 명이 여성의 삶을 직접적으로 바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 해악이 더 컸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 대통령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나라에서 자랐었던 저랑, 그래도 어쨌거나 여자 대통령을 할 수 있다라는 상상력을 가질 수 있는 나라에서 자란 여성들의 운신의 폭은 꽤 달라질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시민 교육 같은 의미에서도 사실은 유리천장을 뚫는 여성들이 있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저는 그래서 유리천장을 뚫는 것 자체보다는 어떻게 뚫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말했듯이 진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올라갔을 때 스컬리 같은 상징적인 의미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요, 그런 희망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체계, 실력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지만이 그게 생기는 것이고, 저는 그게 여성이라서도 아니고 남성이라서도 아니고 내가 노력하면 저기까지 갈 수 있구나
남자를 보고도 여성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생각하는 건강한 보수가 있는 것처럼 동의할 수 있는 페미니즘이 있을 텐데 그럼 이 페미니즘을 어떻게 규정하시고 있고 누구와 손잡을 수 있는가요? 궁금하더라고요. 여성주의 운동이라는 그런 어떤 본질적인 그게 맞으려면은 아까 말했던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선발 제도나 이런 데 있어가지고 여성이 불합리할 수 있는 건 다 제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여성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불합리할 수 있는 것들. 제가 그래서 할당제는 싫어하지만은 유의미한 경쟁이 불가능한 것에 대해 가지고는 따로 티오를 두자는 게 또 제 주장이에요. 어떤 식으로 실현 가능한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이런 거죠. 우리가 웬만한 거, 예를 들어 공무원을 뽑는데 시험을 뽑는 데 있어가지고 여성과 남성이 같이 시험 보는 게 결코 불합리하지 않죠. 올림픽에서 100m 달리기를 남성과 여성 혼성부로 뛴다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빨리 구분을 저희가 해야 된다는 근데 거죠. 스포츠는 너무 기준이 이미 명확하게 있으니까 예로 들기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정치인으로서 생각하시는 어떤 좀 트리키한 뭐 파트 있을까요? 지금 여성 경찰관에 대한 문제도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치안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같은 경우에는 치안 능력을 최우선을 보고 뽑아야 되는 것이고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는 수사 능력을 보고 뽑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3원화가 되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반 경찰 중에서 강력 수사를 하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진압 능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뽑게 되면 여성이 불리할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는 그걸 섞어가지고 오히려 할당제를 해가지고 10%를 여성을 보통 뽑아왔거든요. 경찰들 사례를 보면은 여성 중에도 신체적 능력이 우월하신 분들이 있고 이래요. 그렇다면은 그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이고 기준을 조정하는 등에 따라서 굉장히 공정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 논의부터 저희가 시작해야 돼요. 지금은 이게 안 돼 있어요. 지금은. 그 맞는 능력을 보유한 사람을 공정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전 여성들이 손해볼 것도 저는 좀 줄어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예, 대선 재개발 사무소 구독, 좋아요, 알림 다 신청하시고요. 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도 팔로우해 주십시오. 지금 제일 뜨거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장혜영 의원님과의 SNS 설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번에 그 교제 살인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왜 범죄 이야기를 또 이렇게 남성, 여성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죠? 교제 살인이라는 단어가 저는 이번에 왜 이 단어를 띄우려고 하는가에 대해 가지고도 약간 의문인 것이 제가 네이버에서 오래된 뉴스 검색 순으로 봤을 때 교제 살인이라는 단어는 이번에 등장해 딱 한 번 등장했어요. 오마이뉴스 기사에서. 사실 데이트 폭력의 번역어를 조금 더 세분화한 단어이기는 하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개념인 건 사실 데이트 폭력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논의는 되게 있었거든요. 근데 교제 살인이라는 새로운 아젠다가 나타난 것처럼 이제 하는데 자 피해자의 수나 아니면 가해자의 수에 따라 가지고 이것을 뭐 여성 범죄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다 이렇게 규정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위험한 스테레오타입이다 이렇게 보고요.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라면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다 보호 받아야죠. 그리고 가해자라면 다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제가 통계를 보고 거기에서 어떤 특성을 찾아내는 게 위험하다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이거는 마이너리티 리포트 영화에서 나왔지만은 프리크라임이라고 하는 영역이에요. 통계적인 예측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람을 규정짓는다. 그래서 제가 진중경 교수한테 들이밀었던 그 통계가 뭐냐면요. 1000명당 살인 범죄 발생시키는 가해 횟수가 파키스탄 분들이 6배가 높아요. 저는 이 통계를 보고 아무 느낌이 안 들어요. 저는 파키스탄 분들에 대해서 어떤 차별을 해야 된다는 생각도 안 들어요.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제가 공부했던 미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규정 짓는 걸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 흑인들이 특정 범죄율이 27배 높다 그래가지고 흑인 범죄다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네, 저는 사실 그 지점에서 약간 대표님께서 오해를 하시거나 혹은 뒤섞는 부분이 있다라고 느꼈었는데 그 흑인 범죄율이 높았을 때 미국에서 하지 않는 건 그래 흑인이니까 그런 거야 라고 흑인한테 낙인 찍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고민하는 것은 그렇다면 왜 미국 사회에서 흑인 범죄율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가, 교육 환경은 어떻고 흑인의 거주 환경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사실 백인과 흑인 사이의 격차를 줄이는 방식으로 흑인 범죄를 낮추려고 하는 이런 고민들을 하죠. 교제 살인이라는 단어가 나온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남성 파트너 혹은 전 남성 파트너한테 3일에 한 명씩 살해를 당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남자는 다 그래 라서 낙인을 찍으려는 방식이 아니라 왜 이렇게 데이트를 할 때 남성이 여성을 살해하는 비율이 높은가? 그렇다면 이건 구조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라고 하는 원인을 찾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자, 그거는 저는 그러면 그거 다 존중하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장혜영 의원에 대해서 지적했던 건 뭐냐면요. 그래서 페미니즘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여성주의 운동은요. 굉장히 광범위해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페미니즘이 답이다 이래버리면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범죄를 겪었을 때 법치주의를 강화해야 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얘기냐는 거죠. 근데 페미니즘이라는 그 논란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는 큰 가치를 그냥 여기 끼워 팔았다는 거죠. 저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라 보여요. 범죄가 저는 데이트 폭력도 결국 폭력의 범주 안에서 이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좀 보편적으로 우리 사회의 치안을 확보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활동으로 이해돼야지만이 더 공감을 사고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 페미니즘 담론이라면 너무 복잡해요. 근데 거기서 장혜영 의원이 페미니즘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거는 종교적이에요. 페미니즘을 받아들였다고 자기가 선언하는 것만으로 세상은 달라지지 않거든요. 페미니즘의 폭력이나 이런 문제는 범죄에 대해 가지고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예요. 자기가 약자에 대해 가지고 강압으로 이걸 해결하겠다는 사람들은 페미니즘 받아들이고 말고 이전에 항상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장혜영 의원이 거기다 대고 페미니즘 받아들이면 문제 해결된다 이래버리면은 너무 그냥 희화화돼 버릴까봐 좀 걱정돼요. 이런 것들이 많은 문제가. 약간 그 말씀 들으면서 궁금한 거, 네. 그러니까 어쨌든 남자 여자 나눠서 사실 어떤 사안을 보는 게 아니라 성 중립적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저는 그렇게 지향 가져가시는 거 좋다고 네. 생각하는데, 사실은 어쨌거나 지금까지의 행보로 봤을 때는 많은 언론들이 평가하듯이 성 중립적이라기보다는 사실 20대 남성의 목소리에 훨씬 더 귀를 기울이신 것 같다고 저도 느끼긴 하거든요. 20대 여성의 목소리는 어떻게 대변될 수 있을까? 저는 이건 약간 다른 뭐지 뭐냐면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할당제 정도는 제 원래 소신이고요. 그거 외에 제가 능동적으로 어떤 제도에 대해 가지고 20대 남성과 귀를 맞춘다고 해서 얘기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거꾸로 이제 제가 20대 남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제 철학과 소신에 따라 갖고 있는 담론들에 20대 남자가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20대 여성 중에서 일부가 귀를 기울이겠죠. 근데 정치인은요, 담론을 제시하는 사람이지,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저는 정치인은 리더가 돼야 되는 것이 팔로워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가 배운 대로, 그리고 제가 항상 제가 사색하면서 제가 정립한 철학대로 제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지,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주장하면 그걸 따라간다. 그럼 저는 리더가 아니라 팔로워죠.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에서 팔로워식 정치 때문에 나라 망한다 생각해요, 지금. 예, 이게 무슨 꼴이냐 싶을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튼 이제 손희정 박사 말처럼 공인이시기 때문에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리는 글들 이런 것들이 되게 주목받을 것 같은데, 네. 한편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이런 젠더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을 거라는 말들도 네.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진중권 교수가 이준석 리스크다라는 말까지도 했는데, 그러면 이준석 리스크는 지금 5달째 지속되고 있는데 당 지지율은 사상 최고치를 찍고 당원 가입수는 또 역대 최고치를 찍고, 이준석 리스크는 도대체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런 논란들이 별로 이번 대선에 크게 영향을 좀 미친다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이런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할당제 담론이라든지, 그러니까 누군가는 역영무용론이라고 이제 칭하게 하지만 저는 역영무용론은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여성 경찰관도 신체적인 차이를 극복할 수 있게 위해 가지고 호신용 무기나 아니면 그 진압 무기 사용에 대해서 좀 더 범위를 넓혀라.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요, 여성 경찰관이 가가지고 손들어 그랬을 때 다 손들었어요. 진짜 총은 여성한테 맞아도 아프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성 경찰관이 출동하면은 날 쏘겠어? 아니면은 기껏해 3단봉이겠지 이런 거 생각이 있으니까 여성 경찰관이 아가씨 그러지 마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여성들이 받고 있는 불합리한 제한이 있다 그러면은 저는 그걸 열어라 해요, 저는 항상. 예를 들어 여성 경찰관이 아니면 남성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사용했을 때 현행범의 입장에서 생각할 게 아니라 경찰관이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쏠 수 있도록 하는 거다. 이런 게 저희가 해야 될 담론인 거고 그런 건데, 제가 이런 얘기했다 그래가지고 역영무용론 얘기해버리면은 대화하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후보가 어찌됐건 간에 또 뭐 이대녀든 이대남이든 그 표심을 좀 끌고 가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왜냐면 지금 이제 컨벤션 효과가 좀 떨어지고 있다 이런 말들도 나오니까 좀 꼭 조언해주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선거가 100일 남은 후보한테 이 말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은 결국 정치는 많은 말을 하게 되어 있고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관점 물어보면 답을 다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말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러려면 본인이 일관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 제가 지향하는 것은 많은 말을 하면서도 일관되길 바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후보도 약간 그럴 자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말을 해도 될 정도로 박학다식한 후보예요. 자신감이 아직까지는 부족한 상황 속에서 여러 호사가들의 말을 휘둘리게 되면은 이상한 사람 되거든요. 네. 네. 직접 만났을 때 하지 못했던 윤석열 후보에게 하고 싶은 마지막 말을 윤석열 삼행시로 끝을 한번 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딱 카메라 보시면서 네, 윤석열 후보님. 석! 석연치 않은 행보를 많이 보이셨는데 열!
열심히 노력해서 정치인으로 꼭 잘 거듭나셨으면 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